네, 안녕하십니까. 자, 필답형 핵심 요약 제21강, 이제 핵심 요약 마지막 강좌입니다. 건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47번입니다. 핵심 47번 집안의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 사항이 무엇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 균, 매, 지 이렇게 같이 하시고 계시죠? 형, 균, 매, 지 해서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상태, 집안의 지하수의 상태 해서 천마디만 따서 형균, 매지, 굴착을 할 때의 점검사항입니다. 사전조사 사항입니다. 집안의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균열이 있는지, 물을 함유하고 있는지, 흐르는 물이 있는지, 동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매설물 등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유무 상태, 집안의 지하 수위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굴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굴착 작업하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을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 균, 매지해서 네 가지 쓰는 거, 이게 과거에는 자주 나왔던 문제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겨놔야 할 내용이다 해서 별표 2개 정도는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균, 매지. 자,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라 하겠어요. 여기에 확인해야 할 매설물이 뭐겠어요? 내가 땅을 굴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굴착을 하겠죠. 굴착을 할 때 매설물이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상하수도관 있겠죠? 상하수도관. 또 가스관. 통신 케이블이 있겠죠? 네, 통신 케이블. 뭐 전기 케이블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유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굴착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게 매설물의 유무와 상태에서, 유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해야 할 매설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 케이블, 송유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 외에도 뭐 전기 케이블도 있을 거고요. 자, 제가 왜 이걸 쓰냐면 매설물, 확인해야 할 매설물의 종류가 뭐 세 가지 써라, 종류를 세 가지 써라, 네 가지 써라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땅에 묻혀져 있을,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굴착할 때 가스관 잘못 건드려서 폭발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설물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계 유관기관에 도면을 다 받아서 이 도면을 보고 이 굴착할 장소 내에 인근에 있는 그런 가스관이나 또 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균, 매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8번입니다. 히빙 현상입니다. 히빙 현상은 자, 다음이 이거 설명 끝나면 뭐 나오겠습니까? 히빙과 짝꿍이 되는 내용이 뭐예요? 예, 보일링이잖아요. 보일링도 별표 3개입니다. 히빙도 별표 3개입니다. 건설에서 토공사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내겠다. 토공사에서 하나 문제를 내겠다. 그럴 때 출제한 사람 머릿속에는 히빙과 보일링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1순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별표 3개로 해놓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히빙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 점토지방 굴착 시 굴착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빙 현상, 연약 점토지방을 굴착할 때 굴착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고 이 히빙 현상의 대책이 뭐냐? 지보공을 깊게 박는다. 흙막이 벽을 깊게 박는다. 흙막이 지보공을 깊게 박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첫 번째고요. 흙막이 벽 배면의 토사 중량을 감소시킨다. 흙막이 벽의 토사 중량을 배면의 토사 중량을 감소시킨다. 아일랜드 컷 공법 등을 사용한다. 아일랜드 컷 공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제 입장에서 가장 권장하는 답입니다. 가장 권장하는 답입니다. 자, 여러 출판사 책을 보면 다양한 말이 있어요. 뭐 작업을 중지한다, 굴착토를 원상 매립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작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작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굴착토를 원상 매립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작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히빙 방지 대책을 쓰라 그랬지 작업을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이 히빙 방지 대책으로 이 세 가지 답이 가장 좋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히빙 대책. 자, 한 번만 필기할 때 여러분들 들었지만 이제 가물가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봅시다. 흙막이 벽을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굴착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굴착을 했어요. 흙막이 벽을 설치를 하니까 이 흙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흙막이 벽을 세운 거죠. 흙막이 벽을 세웠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흙막이 벽 배면, 자,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면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에 배면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흙막이 벽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흙막이 벽 뒤편에 있는 이 흙의 중량에 의해서 흙의 중량이 쭉 아래로만 작용한 게 아니라 흙막이 벽 밑으로 돌아서 들어옵니다. 돌아서 들어와서 이 흙막이 벽을 이렇게 밀어낸다는 이야기죠. 밀어내니까 흙막이 이 굴착면에 있는 흙막이 벽을 지지하고 있는 이쪽의 흙이 이 압력을 받아서 밀려 나옵니다. 이렇게 밀려 나오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히빙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현상을 방지하라고요. 방지하라니까 흙막이 벽을 어떻게 해라? 깊게 박으라고요. 그러면 이 흙이 흙막이 벽 밑으로 작용하는 이 압력이 이 밑으로 가서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데 금방은 요만큼의 흙을 밀어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흙막이 벽 깊게 박아버리면 밀어내야 할 흙의 양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쉽게 밀려나겠어요? 안 밀려나겠어요? 요 면과의 높이 차에 의한 이 압력이 작용하는 건데 이 압력은 그대로인데 밀어내야 할 흙은 아까쯤에는 작았는데 여기는 이제 많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아지니까 쉽게 못 밀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깊게 박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흙막이 벽 배면의 토사 중량을 감소시킨다. 요만큼 굴착을 해버렸어요. 굴착을 해버리면 이만큼의 압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흙이 쉽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컷 공법을 사용해라. 히빙이 일어날 수 있는 구역에 흙을 남겨둔 겁니다. 이 흙을 남겨두고 굴착을 한 다음에 구조체를 형성을 하고 보강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쪽의 흙을 걷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걷어내는 방식의 공법을 뭐라고 한다?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합니다. 섬 공법이잖아요. 아일랜드 컷이니까 섬 공법이니까 이렇게 이게 섬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양쪽을 놔두고 나중에 굴착한다는 이야기예요. 히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만큼 남아있는 흙이 눌러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어내야 할 흙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쉽게 안 밀려납니다. 그래서 히빙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설명 듣고 이해가 되셨으면 흙막이 벽을 깊게 박는 이유도 알았고 배면의 중량을 감소하라는 말은 흙을 꼭 감소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재 같은 거 쌓거나 건설기기가 여기에 서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 중량이 전부 뭐 일으킵니까? 히빙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있더라도 작업이 끝나면 얼른 뒤로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의 하중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게 히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다. 그런 의미로서 중량을 감소시킨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아일랜드 컷 공법. 하장자리에 흙을 남겨두고 히빙에 저항하라고 남겨두고 나중에 걷어내는 그런 방법을 굴착 공법을 아일랜드 컷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장 좋은 답으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생소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일랜드 컷 공법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어쨌든 히빙 현상 848번 내용은 히빙 아니면 보일링 현상이 건설에서 문제 낼 때 1순위로 꼽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49번입니다. 보일링 현상 마찬가지죠. 사질지방 굴착 시 지하 수위의 압력차에 의해 굴착면에서 물과 모래 입자가 분출되는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사질지반이죠. 연약 점토지반은 히빙이고 사질지반, 모래지반이라니. 모래지반을 굴착을 했어요. 모래가 많은 지반을 굴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 수위가 높아요. 지하 수위가 높으니까 이 수위가 굴착을 해버리니까 여기는 수위가 여기거든요. 그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아래로 올라와서 이렇게 물 입자가 여기 있는 모래 입자고 같이 뽀글뽀글 이렇게 기어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물이 뽀글뽀글 기어 나오는 모양이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보일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보일이란 말이 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현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굴착면에 물이 나오면 작업이 되겠습니까? 작업이 안 되죠. 그래서 보일링 현상은 이런 지하수위 차에 의해서 보일링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웨일 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그랬어요. 웨일 포인트 공법을 사용한다, 병행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쓰면 다 답입니다. 자, 웨일 포인트 공법은 여기다가 이제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넘어온 물들이 일단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물을 모읍니다. 물을 모아서 펌프로 계속 펌핑해서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위가 빨리 떨어지겠죠. 이 지하 수위에 물들이 계속 빠지게끔 되니까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웨일 포인트 공법이 사질 집안에서의 모래 집안에서의 대표적인 보일링 방지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 공두를 설치해서 지하 수위를 낮춘다. 여기에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 물들을 다른 데로 뺄 수 있으면 배수를 시켜버리자 하는 이야기예요. 배수시키는 구멍을 배수공이라고 쓴 겁니다. 배수공을 설치해서 지하 수위를 낮춰버리자. 이 수위를 빨리 낮춰서 수위차가 없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흙막이 벽을 풀투 수준까지. 자, 흙막이 벽을 안반층이 있어요. 안반층이 있으면 흙막이 벽을 안반층까지 박아버리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물이 넘어옵니까? 못 넘어옵니까? 못 넘어오게 해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보일링이 안 일어나게 하자. 이게 보일링 대책 3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3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답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대책으로 3가지 쓰라고 했을 때는 저 답을 가장 좋은 답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고 보면 여기에다가 작업을 중지한다, 원상토 굴착한 원상 흙을 매립한다, 다시 매립한다 이런 것을 답으로 쓰면은 그건 좋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굴착토 원상 매립 또 작업을 중지 이런 것들은 답으로 쓰지 말라고 조건을 아예 걸어버리죠. 문제에서. 그런 문제 보셨을 거예요. 그게 좋은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책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답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보일링과 히빙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책 3가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48번, 49번 제가 강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토속 붕괴의 요인입니다. 토속 붕괴, 흙이 붕괴되는 거, 사면이 붕괴되는 그 이유를 물어본 건데 내적, 외적 2가지로 나눠집니다. 내적이라는 것은 흙이 붕괴되는 원인을 내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사람이 눈으로 봐가지고 보이는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죠. 흙의 강도가 저하된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눈으로 보고 강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토질이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토질의 변화나 강도 저하는 흙 자체 내부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붕괴될 수 있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봐서. 근데 외적 요인은 하중이 증가한 거, 기울기, 높이, 지표수의 침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사면이 있으면 여기에 이 사면의 높이가 이게 높이죠. 이 사면의 높이가 이 정도예요. 이것보다 이렇게 더 높아지면 당연히 높아지면 더 위험하게 보이죠. 무너질 염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붕괴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높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 경사보다 더 이렇게 경사가 더 급해지면 더 위험하게 보이죠. 그래서 높이, 기울기. 그 다음에 건설기계나 이런 건설기계들이 우리 상단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상단에 이렇게 건설기계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기계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하중이 상부 하중이 커지게 되면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죠. 기계에 의한 하중도 영향을 주고 진동도 영향을 주고 기계 운전이 되다 보면 진동이 생기니까 무너질 염려가 높아지죠. 그래서 작업 하중이 증가되는 것도 원인이다.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지표면에 물이 막 스며드는 거. 이런 지표수가 침투하는 것도 흙 속에 물이 들어가면 강도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표수의 침투도 붕괴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서너 가지 쉽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내적, 외적 구분을 할 때 외적 요인을 써라고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또는 토속 붕괴 요인 그냥 써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외적 요인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 때는 너무 이 문제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안전 기술 문제가 이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작업형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토속 붕괴의 요인을 외적 요인 또는 내적 요인 이렇게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놓자는 이야기고 이 내용이 그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봐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 굴착 작업에서 집안의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 위험 시 조치사항입니다. 자, 굴착 작업을 하는데 땅을 파는 작업을 하는데 집안이 붕괴되거나 토속이 낙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굴착 작업할 때 붕괴되거나 낙하 위험이 있을 때 뭘 설치한다고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히빙과 보일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먼저 이야기가 된 거고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자 그랬죠. 굴착한 면보다 이 면이 높으니까 여기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서 여기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흙막이 지보공입니다.
방호망을 설치하라. 여러분들이 국도 같은 데 타고 가다 보면 산을 깎아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망이 설쳐졌습니다. 예, 망이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 방호망이 돌이 굴러 떨어지거나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방호망 설치하자. 근로자의 출입 금지를 시키자. 이런 것들이 대책입니다.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 이럴 때 대책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쓰라고 여러분들 이 내용의 문제에 따라서 위험 조치사항을 써라 그러면 지보공, 방호망, 출입 금지 이렇게 쓰시고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축구를 설치하거나 자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죠. 축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축구가 배수로예요. 배수로. 그다음에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어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비닐을 덮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일 때 사면에 가끔 비닐을 덮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비가 온다고 하면. 그래서 우기 시에는 비닐을 덮어서 비가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 그래서 붕괴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굴착 작업에 있어서 집안의 붕괴, 낙하 이런 위험으로부터의 대책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별표를 안 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거 머릿속 상상을 하셔야 돼요. 굴착 작업을 하는데 흙이 무너질 수 있는데 흙막이 지붕이 있어야 되겠다. 또 돌 같은 게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방호망 설치해야 되겠다. 당연히 관계자의 근로자의 출입 금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사항입니다.